봐. 옛날 어느 숲 근처에 금발머리 소녀가 살았어요. 이 금발머리 소녀의 이름도 역시 금발의 소녀였죠. 그녀는 누구나 반할 만한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매력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말썽을 피워 말썽꾸러기 소녀이기도 했답니다. 그녀가 놀려고 할 때마다 엄마는 항상 조심하라고 일러두어야 했지요. 얘야, 숲속에 들어가지 말고 뒷마당에서 놀려무나. 깊은 숲속엔 곰가족이 사는 판잣집이 있었어요. 커다란 덩치의 아빠곰, 중간 크기의 엄마곰, 그리고 아기곰이 살았어요. 엄마곰은 항상 아침으로 오트밀 죽을 만들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 아기곰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더니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죽은 너무 뜨거웠죠? 엄마, 죽이 식을 때까지 우리 숲속으로 산책하러 가면 안 돼요? 엄마곰, 아빠곰, 그리고 아기곰까지 식탁을 차려놓고 산책을 나섰어요. 같은 시간, 금발의 소녀도 엄마의 아침 식사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하지만 항상 같은 곳에서 놀자니 무척 지루했어요.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가고 싶은 호기심이 들었죠. 산책인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녀는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피곤해진 그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너무 아름다워. 꽃, 숲, 나무들까지. 왜 진작에 오지 않았지? 소녀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곰가족이 산책을 하는데 아기 곰이 나뭇가지에 있는 벌집을 보았어요. 정말 큰 벌집이야. 분명히 꿀로 가득할 거야. 아빠, 우리 꿀 좀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아들아. 그건 벌들 거잖니. 또 그들의 집이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음식도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고. 엄마 아빠 말씀이 맞아요. 우리 집에 있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먹으면 돼요. 같은 시간 금발의 소녀는 아주 오랫동안 걷다 보니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녀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죠. 소녀는 무척 피곤하고 배고팠어요. 피곤해서 울 지경이었죠. 그렇지만 조금 더 걸었어요. 마침내 길 끝에 다다랐고 그녀는 나무들 사이에 있는 곰가족의 집을 발견하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 쪽으로 갔어요. 주변을 걷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소녀가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테이블 위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3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다시 문 앞으로 가서 이번엔 세게 노크하다가 문을 열었죠. 금발의 소녀는 즐거워하며 안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없나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그녀는 안으로 향했고 바로 테이블로 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큰 그릇, 보통 그릇, 그리고 작은 죽그릇이 3개 있었어요. 무척 배가 고팠던 소녀는 가장 큰 그릇에 죽을 먹고 싶었죠. 하지만 스푼을 입에 대어 보았더니 너무나 뜨거웠어요. 여전히 식지 않았던 거죠. 소녀는 즉시 보통 그릇 쪽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 차가워서 역시 먹고 싶지 않았죠. 너무 차가워. 마침내 가장 작은 그릇에 스푼을 담궜어요. 이 죽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네. 완전히 딱 내가 원하던 거야. 그렇게 소녀는 가장 작은 그릇에 있던 죽을 모두 먹었어요. 아침을 다 먹어 치운 그녀는 너무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잠시 벽난로 앞에 있는 세 의자 중 한 곳에 앉아 쉬고 싶었지요.
소녀는 가장 큰 의자, 보통 사이즈의 의자, 그리고 가장 작은 사이즈의 의자, 이렇게 3개 중에 가장 먼저 큰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오르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의자에 앉았더니 이번엔 너무 딱딱해서 불편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가장 작은 의자에 앉았는데 아주 편한 게 딱 소녀의 사이즈였어요. 그때 갑자기 의자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부서져 버렸어요. 금발의 소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찌해야 할지 몰랐죠. 그녀는 옆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엔 3개의 침대가 있었어요. 큰 사이즈, 보통, 그리고 작은 사이즈였죠. 먼저 큰 침대에 누웠는데 그녀에게 너무 크고 또 딱딱했어요. 두 번째는 그녀의 사이즈보다는 아주 조금 컸고 또 너무 푹신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3번째 침대에 누웠죠. 소녀에게 딱 맞는 사이즈였고 더없이 편안했어요. 너무나 편안한 나머지 그녀는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죠. 그런데 소녀가 잠이 든 사이 곰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 곰은 벽난로에 땔감으로 쓸 나무를 가져왔고 엄마 곰은 신선한 과일을 좀 따왔어요. 아기 곰은 배가 너무 고파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에 앉았어요. 아빠 곰은 그릇을 보고 무척 화가 났어요. 누가 내 죽맛을 본 것 같은데? 엄마 곰도 그녀의 그릇을 보았어요. 제 죽도 맛을 봤나 봐요. 아기 곰은 자기 그릇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오트밀죽도 맛을 봤나 봐요. 맛만 본 게 아니라 다 먹어치웠다고요. 그들은 모두 일어나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아빠 곰은 벽난로 앞에 의자를 발견했어요. 누가 내 의자에 앉았었나 봐. 이것 봐. 의자가 다른 곳에 있잖아. 엄마 곰 역시 화가 나서 말했어요. 제 의자에도 앉은 것 같네요. 좀 전처럼 아기 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의자 좀 보세요. 부서져 있어요. 곰 가족은 그들의 침실로 가봤어요. 누가 내 침대에 누웠었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제 침대에도 누웠었나 봐요. 제 침대에도 누웠어요. 아직도 자고 있다고요. 아빠 곰은 아기 곰의 침대로 갔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누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천천히 그는 담요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작은 소녀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작은 소녀가 우리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제 침대에서 당장 일어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기 곰의 울음소리에 깬 금발의 소녀는 눈앞에 있는 3마리 곰을 발견하고는 너무 무서워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녀는 집을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소녀는 숨 쉴 틈도 없이 달렸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녀를 찾아 나선 부모님이 숲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금발의 소녀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행복했지요. 그녀는 바로 달려가서 엄마를 껴안았어요. 엄마! 얼마나 걱정했다고. 괜찮니?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 잘 들을게요. 어디 갈 때는 꼭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금발의 소녀는 부모님을 아주 꽉 껴안았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약속한 대로 항상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아주 친절하고 또 착한 아이가 되었답니다. 어느 숲속에 소녀와 엄마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소녀가 집을 떠날 때마다 소녀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빨간 망토를 입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빨간 망토 소녀라고 부르곤 했어요. 어느 새해 첫날,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빨간 망토 소녀가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새해가 되어 너무 행복해요. 할머니도 오실까요? 할머니는 아프시단다, 아가. 좀 이따 쿠키 갖다 드릴 거야. 그럼 제가 할머니께 갖다 드려도 돼요? 안 되지, 아가. 넌 집에 있어. 엄마가 가면 돼. 할머니 드리기 약초 좀 다려야겠다. 엄마, 제발요. 할 일도 많으시잖아요. 그냥 빨리 갔다 올게요. 그래, 따뜻하게 입고 가렴. 빨간 망토 소녀는 빨간 부츠와 빨간 망토를 입고 엄마가 준비해둔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숲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와. 알겠어요, 엄마. 밖에는 정말 추웠어요. 숲 전체가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어요. 그래도 빨간 망토 소녀는 즐겁게 숲속을 걸었어요. 숲속 깊은 곳에 한 젊은 사냥꾼이 살았어요. 그는 마을 주민들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는 늑대를 쫓고 있었죠. 새해 전날을 혼자서 보내게 될 줄이야. 하지만 오늘은 이 못된 늑대를 꼭 잡을 거야. 그래야 모두가 새해를 더 행복하게 보낼 테니까. 마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숲속에서 나왔어요. 눈 오는 날은 정말 싫어. 먹을 게 없잖아. 한편 빨간 망토 소녀는 길을 가다가 숲속에 한 아기 가재를 보았어요. 불쌍한 가젤이 추위에 떨고 있었죠. 너 너무 춥겠다. 빨간 망토 소녀는 가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젤은 소녀를 보고는 달아나 버렸죠. 달아나지 마. 해치지 않을 거야.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빨간 망토 소녀는 숲속으로 가젤을 따라 들어왔어요. 가젤은 아주 민첩하고 빨라서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빨간 망토 소녀는 가젤을 좀 더 찾아보았지만 더 이상 가젤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이 숲속 멀리 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소녀에겐 처음 와보는 곳이었죠. 더구나 눈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그녀는 자기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장 길을 따라갔지만 어느새 눈이 다 덮어버렸죠. 결국 빨간 망토 소녀는 하염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떡해. 저기요.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저기요. 누구 없나요? 누군가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건 다름 아닌 못된 늑대였어요. 아무도 없나요?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늑대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왔어요. 그리곤 곧 빨간 망토 소녀를 보았죠. 소녀를 놀래키지 않으려고 살며시 늑대가 다가왔어요. 눈앞에서 늑대를 본 소녀는 너무너무 무서워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늑대가 있어요. 도와줘요. 도와줘. 소리 지르지 좀 마. 널 해치지 않을 거야. 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도와주러 온 거야. 빨간 망토 소녀는 늑대가 해치려는 것 같지 않아 소리치는 걸 멈췄어요. 자, 말해봐. 너 같은 여자애가 숲속에서 혼자 뭐 하고 있었던 거니? 아픈 할머니께 쿠키를 드리려 했는데 길을 잃었어요. 아, 여긴 사람이 살지 않지. 아픈 할머니는 어디에 사시니?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가 사는 곳을 늑대에게 말해주기가 싫었어요. 아직까지는 늑대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죠. 할머니 집 방향을 못 찾겠어요. 숲길로 데려다주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아. 그럼 따라오거라. 결국 늑대를 따라 빨간 망토 소녀가 숲속을 걸어갔어요. 하지만 사악한 늑대는 소녀를 기다리며 못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숲길에 도착하면 이 소녀는 할머니가 사는 데를 알려주겠지. 그럼 소녀를 먼저 잡아먹고 가서 할머니도 잡아먹는 거야. 새 잔치로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와 빨간 망토 소녀는 길을 찾았어요. 자, 이제 다 왔단다. 할머니 집이 어딘지 기억나니? 빨간 망토 소녀는 빨리 늑대를 따돌리고 서둘러 할머니에게 가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여기서부턴 혼자 갈게요. 어쨌든 여기서 별로 안 멀어요. 이 숲 끝에 있는 빨간 집이에요. 그때 빨간 망토 소녀는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렇단 말이지. 늑대는 입을 크게 벌리며 빨간 망토 소녀에게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 총소리를 들은 늑대가 너무 놀라 달아났어요. 빨간 망토 소녀는 안심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할머니 집으로 향했죠. 한편 사냥꾼은 아직 늑대를 쫓고 있었어요. 그는 눈 속에서 희미한 늑대 발자국을 보았죠. 여기 있다는 거 알아. 찾아낼 거야. 한바탕 소동 끝에 마침내 소녀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소녀는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죠. 문은 열려 있단다. 아가, 들어오렴. 할머니 목소리를 들은 빨간 망토 소녀는 조금 놀랐어요. 목소리가 할머니 같지 않아. 할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그런가 봐. 빨간 망토 소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커튼이 전부 쳐져 있었지요. 어두운 방 침대에서 할머니는 담요를 푹 덮고 누워 있었어요. 와줘서 고맙구나. 뭘 가지고 온 거니? 엄마가 맛있는 쿠키를 보냈어요. 우리와 함께 못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집에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잘했구나, 내 손녀. 자세히 보게 가까이 오렴.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 침대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가까이 오거라. 좀 더 가까이.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 침대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하게 달라 보였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귀가 왜 이렇게 커요? 더 잘 듣기 위해서란다. 눈은 또 왜 그렇게 커요? 너를 더 잘 보기 위해서란다. 할머니, 팔은요? 팔은 왜 그렇게 커요? 그래야 너를 더 잘 안을 수 있지. 이는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래야 너를 더 잘 잡아먹지. 갑자기 늑대가 침대에서 뛰어내려와 빨간 망토 소녀에게 달려들었어요. 살려주세요! 야, 당장 돌아와. 나한테서 도망치지 못해. 빨간 망토 소녀는 집 밖으로 나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주 빠른 늑대는 거의 소녀를 따라잡았죠. 소녀에게 점프해 잡으려는 순간 늑대는 다리 묶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나무에 매달려 버렸어요. 묶여버린 늑대를 발견하고는 곧장 그에게 달려갔어요. 빨간 망토 소녀가 멈춰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해봐, 이 더러운 늑대야! 우리 할머니는 어디 있고
무슨 짓을 했지? 이제 늑대는 아무것도 못해. 걱정 말거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빨간 망토 소녀가 주위를 둘러보니 바로 사냥꾼이었어요. 할머니는 내 오두막에 계시니까 걱정 말거라. 너희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내 오두막으로 데려갔단다. 그리고 나서 놈을 잡을 덫을 준비했지. 다행히 늑대한테 해를 입기 전에 놈을 잡았구나. 나쁜 늑대. 할머니 집을 부수고 들어가서 할머니의 옷을 입고 근데 계속 뭔가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뭐예요? 가자 꼬마야. 할머니를 보러 가야지. 이 녀석은 새해가 될 때까지 여기 매달아뒀다가 내일 와서 처리해야겠다. 사냥꾼과 빨간 망토 소녀는 함께 사냥꾼의 집으로 갔어요. 뒤에서 늑대는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이봐, 멈춰! 날 여기 내버려두고 가지마! 거의 밤이 다 되었어요. 빨간 망토 소녀와 할머니 그리고 사냥꾼은 함께 소녀의 집에 도착했어요. 집 앞에서 소녀를 기다리고 있던 엄마는 딸을 보자마자 안심하며 무척 행복했어요. 아가 어서 오렴. 괜찮아? 얘야, 무슨 일이야 대체? 엄마, 모두 다 말씀드릴게요. 그치만 먼저 죄송해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숲길을 떠났었어요.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요. 빨간 망토 소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사냥꾼은 함께 저녁을 먹고 춤을 추며 즐겁게 새해를 맞이했답니다. 늑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새해 첫날이었을 테지만요.